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착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많이 오셨네. 네, 이렇게 개봉일에 관객석이 꽉 차 있으면 무엇보다 감독님과 배우님들 기분이 좋으실 텐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만분의 1초팀 개봉 너무 축하드리고요. 먼저 김성환 감독님부터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개봉 소감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분의 1초 각본과 연출을 한 김성환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정말 영화를 시작하는 어떤 연출자든 꿈꾸는 개봉 당일 이겠죠. 그 지위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원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재호 역할을 연기해주신 주정혁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호 역할을 연기한 주정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트나인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서 개봉 후 첫 GV를 여기서 해가지고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너무 신나게 들어왔습니다. 네, 재밌게 떠들고 가겠습니다.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문진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검도 1인자였던 황태수 역할을 맡은 문진승입니다. 저도 GV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오늘 개봉의 GV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정말 아주 감사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주연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아 역을 맡은 이주연입니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봐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준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만분의 1초의 비타민 활력소 장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월 15일 저희 만분의 1초가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 멀리에서부터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이렇게 극장을 꽉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가 엄청 고요하고 호젓하게 끝났는데 또 만분의 1초 팀이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걸 보니까는 또 상반된 매력이 또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이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이관왕 수상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궁금해서 영화를 먼저 봤는데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기 전과 보시고 나서의 마음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었고 스포츠 영화라고 생각으로 봤었는데 스포츠 영화에서 기대하는 것들도 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어서 지금도 이 영화가 이 계절에 개봉하는 게 정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겨울 내내 많은 관객분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여기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아주 좋은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이야기 나누면서 차차 이 영화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짚어나가겠지만은 감독님의 이게 데뷔작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을 조율해낸 솜씨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껴져요. 연기 앙상블은 물론이고 특히 아주 매끄러운 편집 그리고 스포츠 영화에서 보기 어려운 촬영 그리고 굉장히 공들인 사운드까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아마도 여러분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감상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오늘 선물로 이따가 질문해 주신 분들 5분께는 주정혁 배우님과 문진승 배우님이 아주 마치 기타노 다케시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멋지게 커버를 찍으신 시네21의 배우님들 사인본을 저희가 5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갖고 있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따가 GV가 끝나고 아트나인 테라스에서 사인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사인을 또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인본 받으실 분들은 질문이나 감상들 잘 챙겨 놓으셨다가 이따가 선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데뷔작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또 내고 계시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은 올해도 국내 스포츠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했지만 제가 아무리 떠올려봐도 검도 스포츠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데뷔작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셨는지 이 영화의 처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그 취미로만 영화를 한번 찍어보다가 이 영화라는 매력이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편집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편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화의 마술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한 소스가 필요하니까 이제 촬영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운드, 음악이 다 골고루 이제 모든 걸 해보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동국대 영상대학원 처음 들어가서 첫 과제가 대사를 쓰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제 든 생각이 그렇다면 뮤지션들끼리 어떤 재밍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없이 뭔가 대화를 한다거나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했을 때 떠오른 게 이제 검도였어요. 그 칼의 대화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검도를 봤을 때 그 죽도 소리, 그다음에 발소리, 이 기압 소리 그 어떤 그 소리를 실제로 들어보면 선수들이 하는 걸 들어보면은 약간 다른 공기의 밀도가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네마틱하다. 그래서 탐내던 소재를 10년간 못 찍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담을 이야기와 엔딩을 못 찾아서. 근데 그 내내 아무도 안 찍더라고요, 검도를.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왜 아무도 안 찍지?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찍을 기회가 왔을 때 그 여러분이 보신 그 마지막에 오른손이 펴지는 그 순간이 이제 그려졌고 마치 이제 전 영화라는 그 매력이 마치 그 사과의 맛을 설명하느니 그냥 한 번에 베어 먹어봐 하는 그 체험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매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젊음을 투신한 건데 그런 이 오른손이 펼쳐지는 그 모습이 어떤 이성과 감정과 계산 그걸 넘어서는 사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순간을 이건 찍어야겠다. 드디어 검도와 어울리겠다 이건 하면서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에 박수가 나오는 게 되게 드문 일인데 사실 감독님이 체구가 굉장히 크신 편인데 말씀은 또 되게 지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약간 운동선수 출신의 대학 교수 같고 막 그렇네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되게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를 실현시키는 데는 누구보다 배우분들의 얼굴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대사가 많지 않은 영화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인 대사로만 구성되는 영화여서 시나리오는 되게 두껍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비어있는 구석들을 채워야 되는 것들이 배우님들의 얼굴을 얼만큼 쓰느냐의 문제였을 거라서 쉬운 연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검도라는 운동까지도 하셔야 되는 역할이어서 배우님들의 몫이 굉장히 많이 어깨에 육중하게 눌려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셨겠지만 배경이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즈음이잖아요. 요즘 같은 시즌이고 그 전에 많은 작품에서 주정욱 배우님을 뵈왔지만 이번 작품 보면서 주정욱 배우님 확실히 겨울 쿨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도복 색깔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감독님이 그렇게 찍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눈빛이 형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번뜩이는 눈빛들을 여러 차례 봤었는데 주정욱 배우님께도 이 작품이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타이틀롤처럼 이 작품을 이끌어가 나가면서 좀 부담된다거나 그런 순간들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작품을 제가 2021년도에 제가 우병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감독님 미팅을 하고 만분의 1초라는 영화를 찍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게 언제 개봉을 하고 뭐 이게 어떤 성과를 낼 것이며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단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형 그리고 주연이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좀 재밌는 작품을 만들어 보자 그 에너지가 정말 컸었어요. 저희가 그 촬영하기 전에도 검도뿐만 아니라 그 감독님 집에서 되게 자주 모여서 이 시나리오에 대해 얘기도 정말 많이 했고 인물마다의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 작품이 끝나고 우영우란 작품으로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됐고 그래서 또 이게 어떤 너무 좋은 보탬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감독님께 작게나마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었고요. 저한테는 사실 너무 큰 의미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대관 시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이제 상영관을 하나 빌려주셔가지고 제 지인들로 채웠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단독 포스터에
단독 원탑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순간이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고 향후 한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회가 사실 너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렇게 처음 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관을 해서 상영관에 빌려주신 게 그걸 들으면서 이게 너무 복받은 일이구나. 이게 배우 일을 하면서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이게 지금 개봉을 한 시점에서 너무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전혀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감사함과 이런 부분으로 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주정혁 배우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뭐 한국 영화 산업이 힘들다, 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오래 많이 들리고 있지만 또 그런 때 만분의 1조 같이 재미있고 또 의미도 있는 작품이 나와줬기 때문에 또 관객분들이 또 마음에 흡족하실 거고 그런 경험들이 또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 될 거라서 금방 또 스크린에서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혁 배우님. 네, 그 대표님께 대관 또 내년에 해달라고 미리 언지를. 네, 대표님 사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주정혁 배우님의 얼굴도 무척 인상적이지만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도 영화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신 분들이세요. 문진승 배우님과 이주연 배우님 제가 두 분의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영화에 나오시면서 그 전작들이랑 이미지가 또 너무 달라가지고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면서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님들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진승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늘도 실물을 처음 배웠는데 굉장히 눈 같은 피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래서 약간 영화 속에서 저 배우님은 반사판 역할이신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얀 도복과 투명한 피부, 영화 전체를 비춰주는 반사판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주정혁 배우님은 얼굴이 먼저 관객들한테 보여지지만 진승 배우님은 호구를 벗었을 때까지 좀 퍼지가 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체형으로 먼저 알아보게 되고 뒷모습으로 알아보게 되고 그 사운드에서 들려지는 숨소리로 먼저 가기는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얼굴을 벗을 때 긴장감이 되게 크거든요. 과연 어떤 얼굴일까,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얼굴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 영화가 되게 또 흥미진진한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정혁 배우님이 연기한 재우에게 태수는 끝까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N극과 S극 같은 역할인데 처음에 이 시나리오 보셨을 때는 황태수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형적일 수도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단순히 그 시나리오 보고 이게 너무 전형적이진 않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악으로 보여지면은 재호라는 캐릭터가 오히려 더 돋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재호한테는 어찌 보면은 화를 내도 받아주지 않고 벽처럼 느끼는 그런 황태수라는 캐릭터가 되어야지 그런 입체적인 캐릭터가 되어야지 이 황태수라는 역할도 살고 재호라는 역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감독님도 저가 그 황태수라는 역할이 거울 같은 아까 말했듯이 흰색 그런 좀 반사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되게 매력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단순히 평면적이지 않고 그 전서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삶을 반성하고 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입체적인 빌런 그런 점이 되게 매력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입체적인 빌런으로 만들어주신 데는 문진승 배우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조금씩의 약간의 기대랑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음성도 그렇고 그리고 연기도 그렇고 사실 되게 둘이 붙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부드러운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악역으로 태수를 만들지 않은 부분들이 큰 공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주연 배우님은 그 제가 재밌게 봤던 얼어 죽을 연애 따위에서는 화면 안에서 좀 약간 박제당하는 역할이었다면은 지금 화면 밖에서 화면 안에 계속 보는 역할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를. 처음에는 되게 이게 남자들의 검도 영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나오는 그 젊은 여자 캐릭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뭔가 그 재우와의 로맨스가 아니라
진짜 코치로서 그리고 좀 거리감이 있는 관계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연기 톤을 그리고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더 이제 부드럽고 좀 더 엄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선수들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게 딱히 담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어떤 부드러움이 영화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좋던데. 아니 매우 좋았어. 좋았습니다. 네, 캐릭터 이름도 우수하잖아요. 우수한 네, 사람 맞아요. 같이 느껴지는 우수하신데 네, 네.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인물 중에 전사가 가장 궁금해지는 인물이기도 해요. 만약에 만분의 1초로 스피노프를 한다면 네. 우수아도 검도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혹시 주연 배우님 우수아라는 인물의 전사를 좀 떠올려 보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독님이 그때 얘기하시기로는 검도를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하기 전에 검도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선수 생활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뭔가 그 몸에 그런 뭔가 행동이라던가 뭔가 그런 게 남아있을까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속에서 전사가 담기진 않았지만 뭔가 나름대로 검도 선수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는 뭔가 코치로서 그리고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 직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좀 긴장되네요. 아닙니다. 아니, 말씀을 계속 잘하시다가 마지막에만 긴장을 제가 하시네요. 오늘 GV가 처음이어가지고 여기 되게 오래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주연이한테 주연아 여기는 진지하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웃겨야 된다고 우리는 제가 계속 무조건 웃겨야 돼. 근데 저희가 제일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웃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무튼 하지만 마지막 문장마다 큰 웃음을 관객분들에게 주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군대처럼도 느껴지잖아요. 군대 내무반처럼 느껴지는데 약간 여군 장교처럼도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수와의 전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또 하나씩 생각해 보셔도 이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준희 배우님은 올 가을에 이제 개봉했던 절의 고도에 이어서 네네. 늦가을에는 이렇게 만분의 1초를 관객분들이 만나고 계시는데 가을의 남자. 네, 가을의 남자. 네. 저는 술톤 아니요, 확신의 가을 웜톤. 네. 근데 이 영화가 정말 뭐 밥 먹거나 차 마시거나 커피 마시거나 담배 핀 장면이 아예 없는 정말 약간 놀라울 정도로 교류와 친목과 이런 게 없는 그런 단체 생활 영화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본인의 이름과 비슷한 준희라는 캐릭터로 네, 점 하나만 빼서 네, 숨통을 틔워주시는 역할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만분의 1조 현장은 어떠셨습니까, 준희 배우님? 현장은 실제 국가대표를 뽑는 연수원에서 실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은 실제 그 숙소도 그 선수들이 쓰는 곳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좀 코로나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못했고 식사도 저희 이제 중간중간에 식판에다가 선수처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촬영했던 실제 용인대 검도 선수들하고 또 같이 생활했었고요.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그 오버타임을 하지 않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요. 여태까지 촬영했던 감독님들 중에 정말로 시원하고 우렁차게 오케이를 내려주시는 감독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에너지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그 전략이 그러니까 20회차 안에 이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20회차가 전 회차 촬영. 네, 와. 아카데미에서 이제 정해주는 그게 있어요. 그럼 기간도 딱 원래 예를 들어 이제 파수꾼이나 이런 건 다 겨울 배경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뭐 회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앞당겨서 이제 가을이 된 건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 뭐 영상 콘티를 한다거나 그런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전략은 영상 콘티를 통해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장소를 줄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공을 들여서
최대치를 뽑아내자 해서 이제 제가 거기서 테이크도 많이 갈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싶을 정도로 제가 계속 이렇게 막 테이크마다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머리카락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래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들 입장에서는 장소 이동이 없는 거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도대체 테이크를 왜 이렇게 많이 가지? 뭐가 이게 그 쌓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오케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내주면은 괜찮을까. 이 자리에서 앵콜로 한 번만 들어주시죠. 마이크 없이. 오케이!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 그 사운드 기사님이 그 오케이 할 거면은 수신호로 한번 달라고 그 마이크 나간다고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거기 다 물리거든요. 정말 말씀을 하면 하실수록 더 운동선수 출신의 대학 교수 같아요. 지금 약간 강의실에서 강의하러 오신 분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러면 준희 배우님 현장에서 좀 오락부장 역할도 하셨던 거예요? 현장 그랬나요? 하여튼 뭐 그리고 아까 종혁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검도를 해야 되니까 배우들이 이제 사전에 미리 좀 만나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 할 때보다 조금 배우들하고 일찍 만나서 일찍 교류를 할 수 있어가지고 작품 안에서 보면 이제 뭐 태소와 재호가 막 원수진과 같이 막 마지막까지 싸우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예. 저희 뭐 이렇게 같이 훈련받고 뭐 같이 관장님께서 운동할 때는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래서 또 소고기도 정육점에서 사다가 구워서 먹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제 감독님이 이제 계속 수정하실 때처럼 뭐 계속 숙소에서 또 뭐 오늘 찍은 얘기 아니면 내일 찍을 얘기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네. 아직까지도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팀으로 뵈니까 좋았던 현장의 팀워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섬세한 영화잖아요. 영화의 전반을 흐르는 음악은 많은 분들이 귀로 알아들으셨겠지만 드뷔시의 곡이 흐르고 특히 마지막 장면이 전 놀라울 정도로 회화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검은 도복에서 흰 도복으로 바뀌었고 손을 아주 천천히 펴서 사라진 상처가 언뜻 보이고 부감으로 카메라가 바뀌면서 저것이 CG인가 아니면 약간 현장의 기적인가 싶은 눈이 아주 차분하게 떨어지고 이런 장면들이 감독님이 약간 그림 전공을 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런 스포츠 영화에서 만나기 어려운 장면들이 꽤 있어요. 그 슬로우 모션을 잡는 부분들도 아주 섬세하게 조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끔 아주 긴박한 검도 대련 장면에서 무용처럼 보이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감독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던 건지도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뭐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비춰지든 간에 사실은 픽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는 영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제가 검도에 대한 꿈을 꿨고 그거를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싱 영화가 많듯이 앞으로도 검도가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검도 꿈을 꾸고 영화를 찍어주면은 각자의 꿈을 보면서 그 즐기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엔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음성이 지금 저희 지금 모여 있는 요 시기에 딱 찍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잠시 눈이 왔었어요. 그래서 인서트 그 때는 실제 눈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CG를 아무래도 원하는 만큼 눈이 오진 않으니까 그걸 적당히 섞어서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저희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 예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모레 눈 온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오프닝에서는 하늘의 햇빛을 조절했다면은 이 개봉 시기에 또 맞춰가지고 빅피처를 그리면서 나갈 때 눈을 맞을 수 있게 연출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감작 같은 경우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제우 같은 경우에는 늘 그 히치콕의 레베카 영화처럼 그 보이지 않는 유령에 늘 짓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이 뭔가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짓누르는 느낌으로 택시가 이제 가는 동안 이제 비춰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아직 제우가 모를 뿐이지 아버지가 이미 산에서 죽어 있는 시점일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우는 그걸 모르죠, 늘.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제우가 사실 조금 그러니까 저희 학교 내부에서 크리틱을 엄청 하는데 편집본을 보면서
그냥 그 마지막 찌르고 하얀 화면에서 끝내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싫어요 좋아요가 아니고 그냥 해봐요. 정말 맞는지. 왜냐면 제가 편집을 더 좋아하니까. 근데 해보니까 눈이 있는 게 좋았다. 근데 왜 좋았냐 하니까 재호가 갑자기 너무 제가 스스로 좀 안쓰러운 거예요. 얼마나 그 감정을 지키고 근데 사실 재호는 태수 그냥 소문 막 안 좋게 내거나 뭐 독하면 타면 복수 끝이거든요. 근데 그 방식, 그 비열한 방식을 안 쓰고 내 방식을 고수하겠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모두 태수만 좋다 그러고 그 노력 끝에 거기 다다랐는데 아버지를 결국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좀 만나게 해주고 싶다. 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B로 시작하는데 그걸 좀 이제 승화시켜서 눈이 닿게 해주면은.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 그 딱 하나 닿는 거를 굉장히 공들여서 그 물리 그 엔진을 엄청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지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실제 같아도 안 되고 살짝은 좀 눈에 띄어야 돼. 네, 그렇게 해서 공을 들였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응답하는 느낌으로 이제 틸업을 하고 이제 하염없이 그냥 그걸 아버지와 아이 컨택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럼 아버지는 이제 응답을 눈으로 계속 이렇게 뿌려주고 그렇게 한번 끝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영화가 왜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졌는지 너무 알 것 같네요. 진짜 정교하게 계산된 엔딩이었고 이 엔딩 장면 때문에 사실 10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눈앞으로 그려지는 장면을 꿈꾸면서 어쨌든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 중에 이렇게 섬세한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서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아마 배우님들도 영화 처음 아마 부천에서 처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처음 보시고 만족도도 높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고생했던 하지만 좀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이 막 다시 좀 복귀되면서 보상받는 기분도 들으셨을 것 같고 여러모로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개봉일 시점에서 각 배우님들 공통적으로 주정혁 배우님부터 어떤 장면이 만분의 1초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매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 인터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장면이 잊혀졌던 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매번 다른 장면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느 날은 태수에게 두건을 처음 전해주는 그 다리에서 제가 뛰다가 그 장면도 떠오르다가 어느 날은 그 검도 장면만 계속 보고 싶을 때가 또 있어요. 그게 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발구를 때 그 카메라의 진동도 너무 좋고 전 그걸 너무 좋아해요. 진동 소리랑 그 발소리랑 그 기압 소리가 어우러졌을 때 그 박진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부천에서 처음 봤을 때는 되게 걱정을 사실 많이 하죠. 이게 아무래도 연기할 때 저는 눈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대사 없는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이게 과연 관객들에게 전달이 될까? 근데 감독님께서 정말 편집을 너무 기가 막히게 진짜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한번 올리고 싶은데,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 그 계단 내려간 장면에서 죽었어라고 하는 눈빛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어떤 생각하셨는 건지 궁금해요. 그때는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태수가. 그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죽었어. 이렇게 툭 던졌어요. 네. 그때가 약간 야외 장면이고 그리고 계단에 내려가다 올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밤에 만난 고양이 같았어요. 눈이 막 번쩍번쩍 하는데 되게 인상적인 순간을 표정으로 계속 이렇게 빌드업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승 배우님은 어떠세요? 어떤 장면이 오늘 떠오르시나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전 처음 부천에서 봤는데 제 옆에 김성환 감독님이 계셨거든요. 딱 보다가 그 검도하는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 저도 거기가 압도돼가지고 손을 잡았어요.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 네, 끝나자마자 깜짝 놀고 갑자기 왜? 끝나자마자 악수를 했어요.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검도 장면이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액션 장면 특히 그게 아직도 기억나고 그때 진짜 어떻게 그 장면이 그 장면으로 연결된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이제 정말 대단하다.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장면을 본인이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감독님만이 만든 게 아니라 재생 배우님이랑 종업 배우님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장면이라서 본인한테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주연 배우님은 어떠십니까? 근데 저도 똑같아요. 검도 씬을 저는 진짜 직접 뒤에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촬영을 할 때 영상 분석가니까 캠코더로 찍으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이게 이렇게 길게 찍는 게 맞는 것일까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오길래 이렇게 계속 찍는 거지 했는데 영화를 보자마자 어떻게 이런 장면으로 나왔을까 그리고 되게 섬세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또 되게 박진감 넘치고 진짜 뭔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못 느꼈던 거를 영화 속에서 새롭게 느끼면서 되게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생수병 씬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보면서 저걸 어디서 사왔지? 매점도 없어 보이던데 저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사온 거지? 이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그 장면은 쿠팡으로 시킨 거 아니에요? 시킬 수 없잖아요. 다 뺏기고 들어갔는데 저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준희 배우님이 그러네. 주문해줬나 이 생각도 하고 오만 생각을 다 했거든요. 이제 백 설정으로는 이제 그 밥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 박스 하나 어디 갔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군요. 어쨌든 원래 구해가지고. 도적질을 해서 갖다 바친 거였군요. 네. 그러니까 조용호 배우님 아셨어요? 그 설정에 대해서? 따로 들어가서 사과하는 장면도 있어요. 예, 있나요? 그 어머니들에게 식당. 예, 예. 평양주에. 여튼 거기서 가져온 거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의문점이 좀 풀렸습니다. 준희 배우님 어떤 장면이 오늘 네네. 떠오르십니까? 질문이 그거였죠. 잠깐 생수 논란 때문에. 뭐니 해도 검도 장면이 제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중에 마지막 장면에 두 선수가 마치 천지창조의 한 모습처럼 슬로우로 탁 서 있는 장면이 제일 생각이 나네요. 오늘은. 근데 정말 영화 속에서 그 준희라는 캐릭터가 등장할 때마다 마음이 좀 놓여요. 이 영화는 정말 손안개에 뭔가를 꽉 쥐고 있던 사람들의 영화인데 준희가 그 손을 좀 어루만져주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준희 배우님 워낙 또 인상이 좋으시기도 하고 네. 그 되게 중요한 장면 이후에 저는 그때 이제 재호의 마음이 슬슬 다독여져서 좀 풀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서 장준희 배우님이라는 존재감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감독님도 모니터 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랑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화를 먼저 나누는 동안에 질문을 좀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꼭 질문이 아니어도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인본 시내 21은 5분, 아직 손 들지 마세요. 아직. 네. 지금 게스트분들이 5분이시니까는 5분이 한 분씩 이제 관객분들이 지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교수님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님 하고 계신 경험하시고 있는 김성환 감독님 오셔가지고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손을 들어주시고 그때 먼저 감독님이 레이의 눈으로 한 분을 지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쪽이 빨랐어요. 네 제일 앞줄에 계신. 옆눈으로 봤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가 차가운 톤이었거든요. 근데 태수에 대한 회상이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할 때는 붉은 톤으로 조명이 바뀌는 것 같았는데 그거랑 태수의 두건과 재우의 두건 색이 비슷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의도하신 건지 그거랑 마지막에 재우 두건 색이 흰색인데 그것에 대한 이유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 철감님이랑 저랑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코치를 하면서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은
단순히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옮기는 재현 드라마가 아닌 정말 영화적인 그 완성 영화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저 사실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되게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가을이나 이런 것도 사실 주어진 시간인 거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연수원에 처음 갔을 때 저희가 느낀 게 바닥 반사가 굉장히 잘 올라온다. 여기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이제 다 다르거든요. 그 환경이. 근데 저희가 찍고자 하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우도 있지만 그 계속 그 이면을 찍고자 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반사, 그다음에 뭐 그림자, 실루엣, 역광 촬영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의 어떤 톤의 매너를 잡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과거를 어떤 톤으로 갈까 했을 때 결국 제우의 그림자의 세계라고 봤을 때 마룻바닥 그 우드 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컬러 톤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전 콘티에서는 뭐 정말로 마룻바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하는 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적절한 어떤 선을 그래도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첫 그 마룻바닥의 등장이 이제 제우가 꾸는 꿈에서 이제 마룻바닥이 반사해서 틸업하면 이제 제우가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장례식 현장에서 담배 피는 모습 그렇게 이제 그 소개를 시작을 했고 이후에도 이제 종종 그러니까 영화가 첫 반은 제우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 밖으로만 밀어붙이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고 이후에 이제 첫 주가 끝나고 나서는 태수라는 벽에 부딪혀서 계속 반사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변명거리가 사라져가는 자기밖에 안 남게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반 이후는 그런 어떤 반사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다른 질문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두건 색깔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뭐랑 뭐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태수와 빨간색이랑 파란색. 조명이랑 조명. 그거는 사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빨간색으로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우선 우드톤으로 정리를 했고 빨간색은 일단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엄청 제가 아는 검도는 격렬하게 움직이는 거라 그 속에서 한 방에 보여야 됐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빨간색이 제일 그게 잘 들어오니까 그리고 심지어 옷도 다 군청색이니까 그쪽으로 몰아주자 했고 이제 저희 뭐 의상 실장님한테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작은 영화면 각자 옷도 좀 가져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요. 그럴 때 이제 흰 옷 안 되고 빨간 옷 안 된다. 그 다음에 글자에 적힌 옷 안 된다. 그렇게만 부탁을 드렸었죠. 질문을 다 답변 드렸고 답변이 되셨을까요? 하얀 마지막 하얀색? 맞아 하얀 거. 왜 하얀색을 하는지? 제우 두건이 하얀색 바뀌는 거. 내가 좀 바보가 되고 있는데 죄송해요. 마지막 장면에서 제우 두건이 하얀색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거에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다고. 일단은 뭐 취재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선수들은 이 두건도 그렇고 호구도 그렇고 되게 여러 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야구 선수도 뭐 배트가 여러 개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축구 선수도 막 그 축구화가 오늘은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신는다거나. 그래서 각 선수마다 두건이 또 여러 개 있긴 하겠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또 주어져 있는 그 환경에서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싶었을 때 이제 쭉 재우는 이제 감정에 매몰돼서 이제 시야가 되게 좁은 상황에서 늘 그 마치 징크스처럼 하늘색만 쭉. 근데 선수들이 되게 이게 미묘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바꾸는 걸 좀 그 조심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우에게 처음에 입혔다가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한번 놓는 게 시작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제우가 처음 태수와 대결할 때는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배척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 돼서는 제우는 아직 흰 독을 입진 못했지만 난 이제 거기 한번 가닿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때 제우라면은 그 흰 두건에 여러 두건 중에 흰 두건에 손이 갔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이번엔 주종욱 배우님이 한 분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네네네. 내렸다가 다시 할게요. 뭐 여러분 퍼포먼스 같은 거 준비하셨으면은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지목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네. 하나, 둘, 셋.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했어? 퍼포먼스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줄에 네, 브레이브하트께 네, 저희가 네.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도 이제 영상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작품이 되게 한정된 로케랑 되게 이제 적은 대사로 감정선을 진행을 하는 게 제가 지금 촬영에 들어간 작품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서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변주를 주는 게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연출적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혹시 이제 배우분들 중에 그런 한정된 로케라서 뭐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연기하기 조금 걱정이 됐다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은 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도를 찍고 싶었지만 10년 동안 담을 이야기를 못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버전을 썼던 것 같아요. 뭐 완전 다른 이야기로 심지어 태수가 주인공이었던 적도 있고 왜냐면 그 소년원에서 이렇게 배우고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나중에 드디어 이제 아카데미 그 지원해서 찍게 됐을 때 약간 원래 같으면은 이제 찍을 수 있게 됐으니까 기쁘다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진짜로 찍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카데미는 시스템이 이제 한번 찍으면 정말 단관 개봉해서라도 개봉까지는 무조건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찍는 게 정말로 당기겠구나. 피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면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기쁜 게 오늘 이 자리에 제 동생이 또 자리를 해줬어요. 어디 계세요? 저기 있습니다. 네, 잠깐 이렇게 인사 해주시죠. 네, 자랑스러운 가족.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각본 지원 김규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저의 어떤 영적 스승이자 지원자면은 제 동생은 그 뭐랄까요 준이 캐릭터 같은 그러니까 저보다 6살이나 어리지만 어떤 뭐 동양 철학적인 얘기나 뭐 그런 얘기를 늘 주고받아도 이제 어려움이 없고 저를 너무 잘 알고 늘 교수 집안이군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이 그림도 많이 그리고 뭐 이렇게 블럭도 같이 만들고 그런 취미가 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딱 한마디 해줬어요. 왜 검도를 10년째 찍고 싶어 하는지 혹시 물어본 적이 있냐. 제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검도 소재가 너무 낯설다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 막 이상한 설정을 덕지덕지 붙였던 거죠. 근데 동생의 말을 딱 듣고 내가 왜 좋아하지? 하니까 그 군더더기가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칠판에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써서 옮기기보다 먼저 이미지들을 찍고 싶은 것들 다 모아놓고 약간 그 매드맥스 퓨리로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단편도 그렇게 찍었거든요. 원래 콘티를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제 시나리오를 옮기는 과정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다 걷어내고 그래 이런 걸 내가 찍고 싶었구나. 그 과정을 이제 동생과 함께 이제 마치 플라톤과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하듯이 왜 그래? 난 이래.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힘들었던 이제 압박감을 받는 그 짧은 시간에 나 이래서 난 좋아했던 것 같아. 이게 떠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오른손이 드디어 떠오르면서 이걸 내가 찍고 싶었던 거구나. 그게 정리가 되니까 나머지가 같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꼬지 말자. 의도적으로 비틀지 말자. 그 하나만 가져가자. 그게 아마 한 끝에 다름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이 영화는 감상되는 영화가 아니라 체험되는 영화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뭐 복선이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뺏기기 싫다. 최대한 고전적으로 가자. 하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손에 힘을 빼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 그걸 다른 영화가 많이 있었나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매트릭스나 트루먼쇼 같이 내가 인지하는 세상이 나의 세상이고 그것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그 테마가 저와 제 동생과 가족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얘기에서 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네오가 그 총알 그 멈추는 그것도 저는 10,000분의 1초의 한 순간을 봤거든요. 모든 걸 갑자기 초월하는 그 순간을 내가 그 영화 때문에 영화를 시작했는데 나도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접근법적으로 나는 나대로 이거를 첫 영화를 찍겠다. 결국 정말 애정 가는 남들 이전에 첫 관객이잖아요. 연출자가 가장 사랑하고 애정 가는 걸 하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만 떠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데 위해서 특수 조명이 반짝이고 있어가지고 그때 정말로 가족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가족끼리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건가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하다가 이제 밥상머리에서 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다. 오른손 내 오른손 한번 봐주세요. 혹시 뭐 같아요? 꽃 같지 않아요? 이러면서 개화하는. 온 가족이 만들어낸 영화군요. 약간 그 시나리오 단계는 간의 수공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동생분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좀 로케가 한정된 공간에서만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배우님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으셨는지를 좀 궁금해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머무르셨던 모두가 같이 머무르셨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줄 배우님 계시다면은 대표로 한 분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폐쇄공포증이 있다 나는 뭐 이런.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한정된 공간이라서 오히려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시간만큼 더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연 배우님은 여자 배우 친구들이 없어서 조금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주연 배우님. 주연 배우님 갑자기. 약간 지금 큰 웃음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네. 쓸쓸하셨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너무 잘 챙겨주시고 되게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챙겨주시고 또 거기에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고양이들이랑 노느라고 바빴습니다. 네, 그러면 총혁 배우님 얘기를 들어보죠. 좀 쓸쓸하셨던 것 같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뭔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쓸쓸했고요. 사실 주연이 항상 혼자 여자니까 되게 불편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주연이는 MBTI가 I예요. 근데 대문자 I여가지고 제가 다가가면 자꾸 고양이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쓸쓸하셨군요. 그래서 쓸쓸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 여자 배우 다른 출연자 한 분이 박재하 배우님밖에 안 계신데 많은 분들이 영화 보다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문동은 어머니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 되셨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네, 그래서 아마 또 고양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우영우가 방영을 했거든요. 매번 막 혼자 편집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연락이 오고 야 조정혁 그러고 왜 우영우 좀 시간 지나니까 야 박지아 왜 이번에 계속 그러고 있다고. 나중에 또 누군가는 또 문재승 나 이거 다 못 챙겨보는데 그래서 근데 너무 저는 진짜 제가 기자가 다니면서 인복과 세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저는 단순히 그냥 이 배우들이면은 연기 안 해도 돼 서 있어 난 찍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만 다 섭외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참 세상이 그렇게 또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이제 문재승 배우님과 이주연 배우님 또 장준희 배우님의 이름이 또 감독님 귀에 때려 박히는 순간이 금세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재승 배우님도 매의 눈으로 한 분을 지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 둘, 셋. 저기 안경 쓰신 분 흰색. 네네. 이쪽에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지금 실험실에서 뛰쳐나와서 영화 관람을 했는데 오길 잘했다 싶을 정도로 좋은 영화였습니다. 교수님 알고 계세요? 교수님? 모르십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그 영화의 제목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왜 하필 10,000분의 1초인지 그런 제목의 탄생의 뭐 비하인드나 이유가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서는 어떤 실험하고 오셨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어떤 실험하고 오셨을까요? 어떤 실험하고 오셨을까요? 네. 연구실에서. 전자공학. 컴퓨터공학과. 케미컬 엔지니어링. 근데 인생 몇 회차 사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네요. 네. 저도 사실 그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랩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랩 안 가고 영화 찍어서 시작했어요. 지금 실험하는 분 꼬시는 거예요. 지금 어서 답변이나 해주시죠. 왜냐면 제가 답변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배우 기대하고 있네. 이게 영화를 찍다 보면은 우리가 무슨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지 늘 까먹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막 시간 순서로 찍지도 않고 막 정신 없고 뭐 어디 있어요 찾아서 막 이렇게. 그때 감독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슨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지. 근데 이 영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체험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이 리듬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찍는 장면이 한 어디쯤인가. 그래서 이게 저는 제목 찍을 때 첫 번째가 일단 그 폰트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입속에서 말할 거기 때문에 말맛도 중요하고. 그래서 처음에 뭐 철의 가면이었다가 뭐 만분의 1을 가기도 했고, 근데 마지막에 왜 1초가 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마지막 오른손 펴지는 거를 기반으로 모든 OK 킵 NG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 발음 느낌이 뭔가 만분의 1초?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앞에서 만분의 1에서 한 분쯤인가? 뭐 이렇게 1인가? 하면서 이제 이 음악처럼, 그러니까 이게 교향곡을 치면은 이제 첫 오프닝이 짠! 하고 이제 시작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뭐 1악장, 2악장, 3악장. 근데 5글자니까 5악장 중에 한 이쯤 되면 이제 초면은 이제 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되게 좋은 이유가 기억도 잘 나지만 그렇게 하면은 저도 이게 아재 개그잖아요. 저도 살짝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약간 피식하고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 전 되게 소중했고 귀했어요. 왜냐면은 한번 웃으면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정말 그러니까 제우의 입장을 저는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웃음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제목을 한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잠깐의 그 만분의 1초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걸 다 초월한 그냥 가볍게 그냥 놓아버리면 그 진공 상태가 살짝 생기면은 거기서는 어떤 가능성이든 다 그러니까 허용되는 그게 참 저는 귀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듬적인 거나 어떤 영화의 주제적인 거 마지막에 그 한순간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제목을 만분의 1초로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떤 틈이 벌어지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 틈이 없이 완전 진공 상태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인물이 숨쉬게 되는 순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제목이어서 감독님 말씀처럼 음악적인 것을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또 그런 순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조예가 깊으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찍다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지금 제가. 영화를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과정을 즐기기 위한 그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드뷔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왜 이렇게 스포츠 영화의 클래식 곡을 또 아라베스크라는 곡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지도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음악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뭔가 약간 안개 속을 걷는 느낌도 있고 미로 속을 걷는 느낌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제우가 처음 택시 타고 도착해서 이제 머릿속에 도착한 느낌이 되길 원했고 이 모든 장소, 이 모든 캐릭터가 사실은 어쩌면 제우가 그 머릿속에서 이게 투사된 그 여러 가지 생각, 그러니까 수아의 목소리는 어쩌면 제우가 생각하는 양심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다 역할을 저는 주고 구성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비주얼이나 사운드나 그 어떤 음악이나 그런 거에서 아름다움을 이 영화에 맞게 찍고 싶었던 이유는 늘 아름다움은 그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그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아가 얘기를 해주고 태수도 젠틀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탓할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준이도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거를 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우는 그걸 다 패스.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열받은 사람이 내 직업이야 느낌으로 내 정체성이야 거기로 해서 빠져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점점 하나씩 변명거리를 사라지게 해서 마지막에는 재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결국 그걸 바라봤을 때 마지막에 드디어 도약을 하는 그런 순간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영화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시 저도 상기해 봤는데 진승 배우님이 흰 도복 입었을 때 진짜 아름답잖아요. 약간 학 같잖아요 좀. 그 본인의 모습을 거울로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셀카 같은 걸 찍으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셀카는 없고 가끔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가면 괜찮다. 장난이고 항상 보면서 그런 적은 없고요. 학 같다고요? 아무튼 저도 저는 사실 그 스크린에서 제가 밖에서 혼자서 흰도복 입고 날밤에 연습하잖아요. 보면서 약간 살짝은 좀 너무 약간 멋있는 척하는 거 아닌가 약간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근데 뭐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스스로 보면서 그런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셀카가 없다니 무척 속상하네요. 공개해 주실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혹시 주정욱 배우님은 도복 셀카를 가지고 계신지? 지금 사실 많아요. 왜 이렇게 멋있는 척? 엄청 많아요. 엄청 뭐하면 사진 찍자 그러고 같이 이제 저희 이렇게 준이 형이랑 이제 용성이랑 저희 넷은 계속 도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순간이 사실 너무 재밌잖아요. 그 도복을 입고 검도 선수가 그리고 점점 이 옷이 진짜 신기한 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잘 어울려져요. 그 얼굴과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진짜 검도 선수가 돼가는 느낌이 드는데 사진 정말 많아요.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거울 셀카인 줄 알고. 거울 셀카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셀카는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만분의 1초가 제목에 만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게 1만 명을 돌파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명 돌파를 하면은 배우님도 인스타그램이나 어디서든 또 셀카를 또 풀어주시면 또 관객분들이 무척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만 명 돌파하면 진승 배우님 거울 셀카도 올려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주연 배우님도 이제 한 분 골라주셔야 되는데 잘 봐주시고 자, 손을 내리셨다가 다시 올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지금 안 보셨죠? 눈이 마주쳐가지고. 저는 실험 저도 째고 무슨 실험인지 얘기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저는 생명공학과. 우리나라의 공학이 좀 위기에 처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이 영화 처음 봤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부천에서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조용하고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아서 이 얘기를 엄청 하고 싶었는데 개봉을 안 해가지고 저 혼자 떠드는 사람이 돼가지고 좀 되게 슬펐는데 개봉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 저 영화랑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정된 로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님들 기억나시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대사가 되게 적은데도 다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분석관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겠지 했는데 지원 배우님 말씀하시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캐스팅할 때 목소리도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우가 점점 변명거리가 사라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연 배우가 되게 청명하고 되게 깔끔한 그 딕션으로 말해주잖아요. 굉장히 재우가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러니까 정말 다들 되게 전 그렇기 때문에 태수도 그렇고 수아도 그렇고 다들 굉장히 젠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도리를 다 할 때 재우가 도리를 다 안 하면은 그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좋았고.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는 1번은 다 비주얼이에요. 왜냐면은 연극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늘 풀샷, 롱샷을 보기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영화에서는 클로즈업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영화는 특히 또 클로즈업이 중요한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첫 미팅할 때 목소리만 좋아라 하면서 이제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조혁이 너무 좋고 진승 배우는 그 특유의 그 어려운 딕션이나 말도 그냥 물 흐르듯이 쫙
이렇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우는 뭔가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자꾸 펀치를 대서 날린다면은 태수는 이런 맞아요. 좀 독일 교포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운드 할 때도 제가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어떤 공을 많이 들였지만 대사가 들리는 순간만큼은 대사를 최우선으로, 왜냐면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들리는 순간은 최대한 잘 들리게 이제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또 에피소드 물어보셨나요? 현장에서? 에피소드는 우리 네. 진승 배우님이 대표로 하나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겨울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바닥이 차가웠거든요. 그 스크린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막 절제돼 있고 다 무게 잡는데 그 민철 배우 그 코치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남코치 역하는 최민철 선배는 항상 어그부츠를 신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딱 컷 되면은 너무 차가워가지고 바로 달려가가지고 슬리퍼 신고 그 정도로 마룻바닥이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게 너무 힘들면서 재밌었다.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진짜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을 훌쩍 넘겨가지고 이제 10분 쓸 수 있나요? 한 분, 마지막 한 분. 네. 준희 배우님이 이제 지목해 주시는 마지막 질문을,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네. 저는 너무 이렇게 손 만드니까 네. 새로운 거 해보시고. 셋과 동시에 저요를 가장 크게 외치시는 분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크게 외쳐요? 손을 들면서 네. 저요라고 가장 크게 외쳐주시는 분을. 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성량 대결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저요를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그 감독님이 오케이 사이즈를 내셨을 때처럼 네, 알겠습니다. 힘차게 에너지 있게 해주시는 분.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일이죠? 네. 네, 저는 앞으로 연기가 하고 싶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우연히 좋은 기회로 이제 영화를 보러 왔는데, 보면서 재우한테 되게 이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슬픈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도 눈물이 좀 맺히고 그렇게 잘 이입을 해서 봤는데, 이제 몇몇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의 연출 의도와 이제 주연 배우님, 주종혁 배우님의 재우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 첫 부분에 이제 재우하고 태수가 맞붙을 때 그 주종혁 배우님이 긴장에 들어가는 걸 발끝까지 긴장이 들어가게 하고자 하신 게 그게 보였는데, 그게 역시 의도를 하신 거겠죠? 근데 그런 연기적인 디테일이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잠깐 안 나가지고 너무 크게 외치셨나? 네. 발성 배운 걸 다 여기다 써먹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되게 기승전결에 있어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결말에 그 손에서 힘을 놓아주는 것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재우를 정말 거기까지 정말 극한까지 몰아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재우가 몰아치니까는 또 한편으로는 약간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서도 안쓰러우면서도 약간 이런 되게 복합적인 미묘한 감정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거를 스스로 연기를 하실 때 이제 주종혁 배우님께서 그 되게 혼란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고 싶으셨는지, 그걸 또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빠져나오셨을 것 같은지, 그것과 또 네네, 얼른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저희가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 그 질문까지만 너무 받겠습니다. 감명이 네네네. 깊어서, 그래서 네.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네, 주주영 배우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초 남았죠? 아니요, 10,000분의 1초보다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았는데 제가 일단은 연기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정말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계속 그걸 어디다 표출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쌓여왔는데, 이게 사실 연기하다 보면은 그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촬영 중간에 촬영하다가 재우가 갑자기 뭐 확 나갈 때가 있고, 근데 그런 거는 감독님께서 절제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막 힘들다가도 사실은 거기가 이제 지방 촬영이다 보니까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준이 형, 뭐 진승이 형, 뭐 주연이, 뭐 그리고 용석이 형 이렇게 하면서 같이 거기 홀에서 뭐 막걸리도 마시면서 바로 빠져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다 또 다음날 또 화이팅하자 하면 이제 아침부터 이제 또 우울하고 막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까? 네, 근데 정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오늘도 실물로 봐서 더 확연하게 다가오실 텐데 주재욱 배우님이 얼굴을 절반으로 갈라서 완전히 달라요. 위에는 절대로 울 것 같지 않은 눈을 하고 있고 코 밑에는 너무 울고 싶은 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영화의 되게 매력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신다면은 그 얼굴의 스펙터클을 또 느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개봉일에 관객분들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신 만큼 이 여정을 만분의 1초 팀이 즐겁게 잘 출발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겨울 내내 관객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시면서 배우님들도 많은 응원 얻으시고 그리고 1만 돌파, 2만 돌파 순항하셔가지고 우리 진생 배우님 거울 셀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분의 1초 GV가 또 앞으로 계속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사인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쉬운 마음은 사인회로 또 달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인회 때는 셀카를 찍는 건 또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는 질서정연하게 사인을 잘 받아가시고 덕담 한마디씩 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인사 말씀 한 분씩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체험되는 영화를 찍으려고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보통 이제 뭐 생각하는 영화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게 좀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밤에 잠이 안 올 때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지 생각이 적어서 잠이 안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빠져들어서 봤다가 마지막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만분의 1초도 느끼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생각이 폭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화를 좋아해 주신다면은 제가 그 이게 마치 우리 롯데월드 같은 거 뭐 이거 방금 그 롤러코스터 너무 재밌었어 또 한 번 타자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처음에 만분의 1초 느끼고 그다음 2초, 3초 느끼다 보면은 만초까지 느끼자고요? 네. 뭐 야망은 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저도 찍으면서 제가 이게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런 영화를 찍는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거듭 그걸 느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이 무려 만회차 관람을 독려를 해주셨는데 제목에 이렇게 큰 그림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주재욱 배우님도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개봉 첫날의 GV가 정말 너무 설레었고요.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예, 저희만 재밌었을 텐데 네, 아무튼 이 시간들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요. 너무 또 오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더 이 마음 간직해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뭐 다이차 오신 분도 계시고 개봉 날부터 너무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거울 셀카는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SNS로 홍보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더 많이 봐서 저도 궁금한 거울 셀카 꼭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개봉을 하네요. 영화가 완성되면 감독님의 역할이 끝날 것 같지만 아마 또 내일부터 감독님은 다른 할 일이 생기셨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관객 수를 확인하고 네, 저희 영화 만분의 1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10,000명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10,000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배우님 10,000명에 1명이라고 해주신 관객분들 오늘 되게 귀한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연구원들을 밖으로 뛰쳐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만분의 1초 주변에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고 SNS에도 오늘 즐거웠던 행사 자리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들 먼저 퇴장하시고 사인회 준비하시면은